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선생님 정재현입니다. 자, 어제 시험이 있었어요. 1월 28일 토익 시험이 있었고요. 그 시험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보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총평을 보는 이유를 항상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끝난 시험인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2월 달에 시험을 보려면 코앞의 시험을 보기 위해선 이번 달에 바로 최근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요즘 트렌드는 무엇인지 내가 조심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평 항상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총평의 이유 본질 생각합니다. 트렌드 파악할 것이고 공부 방향 알려드릴 것이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논란되는 문제 실제로 많은 사이트에서 오답이 올려져 있어요. 오답이 정답으로 되어 있는 상황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논란되는 문제 확실하게 논란 잡아드리는 것까지 총평의 역할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 진짜 기분 좋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 방학을 맞아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현재 토익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시험 보고 지금 이 총평을 보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단기 책으로 공부하고 있죠. 이렇게 적중이 많이 되고 있어요. 기쁘지 않아요?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저 역시 너무 기쁘지만 그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그대가 실제로 얼마나 적중이 되고 있는지를 아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책으로 내가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저의 의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하나씩 다 열거하는 것은 무의미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쭉 한번 보시고요. 시험 본 사람들은 답이 좀 생각나면 좋겠고 아 맞아 저거 답으로 했어 생각나면 좋겠고요. 자, 우선 이런 거 우리 복습 노트에서 얘기한 그 표현 그대로 나왔지. 진짜 동사 no까지 똑같고 no 다음에 빈칸 나오고 부정사 나와서 how 정답이 이런 문제 그죠? 지금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면 전치사 뒤에 빈칸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는 문제 그죠? 요 문제 정답 whether 정답을 하는 거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 똑같은 문제.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적중특강 문제 1월달 문제죠. 적중특강 문제의 정답까지 똑같이 그대로 as long as 했어요. 나왔어요. 요것도 해석해야 되는 문제였고 해석상 뭐뭐 하기만 한다면이라는 조건 문제 정답으로 하기를 바라고 제발 적중특강 문제 무료니까 풀고 가야 되는데 2월달 시험 보실 분들 반드시 풀고 가야 돼요. 적중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런 거 priced 라는 이 똑같은 형용사 앞에 reasonably 정답으로 나오는 거 제가 맨날 가격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맞췄죠. 맞췄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나 뻔하게 풀었어요. 현재 완료가 정답이었던 문제에서 for 나오고 the past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기간 decade 10년 나와서 정답 현재 완료 했습니까? 진짜로 토익에 나오는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단아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도 꽤 있으시죠? 여기서 다 나온다 이 교재 기본서가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근데 그 기본서의 압축판이 여단아잖아요. 근데 압축판에서도 정말로 출제가 다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파트 7이에요. 봐주세요. 전 진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트 7이 이렇게 적중이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현재 같이 공부하는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적중이 되고 있다는 거 정말 좋은 일이죠. 그래서 보세요. 단순히 질문 표현과 단서 위치만 적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단서 표현 자체가 똑같은 게 우리 교재에서 내가 지금 같이 공부하는 이 똑같은 표현이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플러스 여단아 194페이지 구인 광고 마인드 맵에 플러스 나와 있죠. 플러스가 뭐였어? 우대사항인데 그 의미 그대로 나왔었고 패러프레이징 표현에서 단서가 웹사이트를 얘기할 때 이 표현 찾아가라는 거 그죠?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단서 표현 정답 적중 그대로. 시험 문제에서는 increased exposure 나왔고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부분에서는 maximum exposure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같은 단어 나왔죠. 정답까지도 아시가 많이 틀렸던 문제란 말이에요. visibility 많이 보인다라는 거 훨씬 보이기 쉽다라는 거 같은 얘기잖아요. 그지? 또 보겠습니다. building design 시험에서 이번 달 이거 기억나요? 그래서 정답 architecture firm이었고 똑같이 design, building 나와서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에서 여단화에서 architectural firm 똑같이 나오고 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목적을 묻는 문제가 이번 달이 어려웠던 것이 이유가 목적 묻는 문제는 보통 답이 어디 나와?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중후반에 첫 번째 단락에 단서가 없었어. 중후반에 단서가 보이는 문제가 두 문제였는데 그 유형까지 정답 표현까지 맞췄잖아요. 그대로요. 고난도 부분 우리 여단화 교재에서 고난도 부분에서 요청사항이 나올 때 그때 단서가 보통 어디야? 중후반부에 있다. 상황까지. 그죠? 자, 그다음에 진의학인 문제가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연계 문제, 더블이나 트리플 문제에서 진의학인 문제에서 사람이나 회사, 특히 발신자, 수신자 관련 문제는 연계 문제. 어떤 연계 문제가 나오느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문제 풀어드리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메일, 도메일을 봐야지 사람의 관계나 아니면 그 사람이 직접 맞힐 수 있더라. 그지?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최빈출 확인 문제 1번 문제 여러분 혹시 한번 풀어보시면 이번 달에 나온 문제랑 거의 유형이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딱 한 달 남았어요. 딱 한 달의 시간 남았습니다. 2월 이후에 2년 동안 토익을 쳐다도 보지 않고 완전히 끝내려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대가 공부하고 있는 그 교재 제대로 된 교재 맞아요. 좋은 교재 맞아요. 이렇게 적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 한 달 동안 진짜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점수가 올라서 토익이 완전히 끝나서 2년 동안 토익을 쳐다보지도 않게 될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총평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파트 5부터 하겠어요. 난이도 중이었는데 사실 예전하고 전혀 달라진 거 없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즘 파트 5 문법 문제 진짜 뻔하게 나온다. 17개 좀 출제 빈도가 높긴 했습니다만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유형 딱 정해져 있고 그 유형에 맞춰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어휘다라고 얘기했죠. 이번 달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어려웠는지 우선 정답되는 것 한번 쫙 살펴봐 주시고요. 살펴봐 주시고 어떤 게 어려웠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어요. 토익 시험에 가장 정답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전치사는 내가 뭐라 그랬어? for라고 했는데 새로운 유형이었어요. for가 정답 맞긴 해. 하지만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에요. 요 의미로. 보통 for가 정답이 된 뜻이 뭐였어? 뭐였어요? 위하여잖아. 뭐뭐를 위해. 뭐뭐를 위해라고 해석될 때 for가 정답이죠. 그죠? 하지만 교환이라든지 지금 딱 적혀져 있는 이 그대로 교환이나 대가를 표현할 때도 for가 정답될 수 있다는 거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전치사 for가 쓰임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쓰임을 토익이 정답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뭐야? 위해서.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어? 칭찬을 받을 때 칭찬받는 이유로 뭐뭐 때문에 유명합니다. 뭐뭐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럴 때 for를 쓴다. 그죠? 칭찬의 이유, 상을 받는 이유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걸로 기억해 주시고 시험에 나왔던 게 뭐였어요? 팔린다였어. 팔린다인데 얼마의 금액으로 팔린다. 즉 그 금액이 대가가 되는 거죠. 이 대가를 받고 팔린다. 됐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그 상품을 받고 100불을 낸다. 대가의 의미. 마찬가지로 free, 무료로, for free 들어봤잖아. free가 대가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받고 가는 거니까 for free, 무료로. 그죠? 작은 금액을 받고 작은 금액을 대가로 뭔가를 한다. 대가를 얘기할 때 for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쫙 정리 부탁드려요. 됐어요. 좋아요. 자, 이 문제 혹시 기억합니까? 푸신 분들? 해석적으로 feel 헷갈렸어. 왜? 음식이 so appetizing. 되게 맛있는 걸로 느낀다. 되잖아. 하지만 문제 풀 때
항상 기억할 것이 뭐예요? 동사 문제, 명사 문제, 형용사 문제 중에서 특히나 동사 문제가 구조가 문제 풀 때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지. 해석상 두 개가 될 것 같을 때 구조를 봐라. 뒤에 목적어 나와 있고 목적어 뒤에 형용사 오는 오형식 동사, 대표적 동사 뭐 있었어? keep, find, consider, make, keep, 파, quote, 매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했다면 이 문제 쉽게 find 할 수 있는 거죠. 음식이 매우 맛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지? 기본입니다. find 목적어 뒤에 빈칸 나와서 형용사가 정답으로도 출제가 되지만 역으로 문법과 어휘가 같이 간다고 얘기했잖아. 저런 식으로 목적어 형용사 비워놓고 그 다음에 앞에 뭐 빈칸 자리 만들어서 이런 구조가 알맞은 동사를 출제하는데 얘만 출제될까요? 아니겠죠. keep, find, consider, make 가장 기본적인 동사를 정리해둘 것. 알겠죠? 좋아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 문제 어려웠어요. 사실 원어민 같이 시험을 보시는 분 중에 토익을 상당히 잘하는 원어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논란이 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은 그 원어민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전혀 논란이 없게 확실한 포인트를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답안이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최종적으로 확실한 정답을 확인하는 것은 0단계 사이트야. 0단계 사이트의 정답을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총평해서 진짜 헷갈리는 거 좀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정답을 확실하게 잡아줄 테니까 여기서 말하는 답이 100% 정답이라고 믿어도 됩니다. 원어민 그리고 80 헷갈리면 안 되죠. 거짓말 78의 만점자 분들이 다 확인한 정답이에요. 그래요. 혹시 이 문제 기억하세요? 주어가 워크샵이었어요. 그래서 워크샵이니까 워크샵에서 해주는 게 뭐야? 워크샵이 당신의 능력을 뭔가 좋게 만들어준다, 진척시킨다 라는 느낌이 돼서 progress. 정답을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토익이 심어놓은 함정이었어. 근데 이거 원어민도 이 문제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토익이 너무 애쓴 느낌? 이 동사는 progress는 자동사로 주로 쓰여요. 뭐라고요? 자동사로. 그래서 당신의 능력이나 뭔가가 어떤 것들이 좋아진다라고 말할 때 자동사로 쓰이지 뭔가를 좋게 만들다라는 타동사로 쓰진 않아요. 타동사로는 거의 안 쓰이는데 쓰인다 할지라도 의미가 지속시키다. 뭐라고? 지속시키다, 계속하다 의미로 쓰이지. 뭔가를 좋게 만들다, 발전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답이었어요. 좀 어렵지. 그래서 progress라는 동사를 어떻게 기억한다고? 보통 주어, 동사 관계로 나와서 주어가 뭔가가 좋아지다, 발전되다 라고는 쓸 수 있으나 목적어를 잘 가지지 않을 뿐더러 목적어를 가져도 뭔가를 지속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이지 발전시키다로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딱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이 정답 했어요? 포인트가 맞아요. 부사의 문제였는데 우선은 연결되는 부분하고 맞아야 되는데 고객의 불만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 어떻게 해결해 줘요? 단어 어렵지는 않잖아요.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정답. 그래서 고객의 불만사항을 해결해 줬다가 안 해줬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성공의 주요 요소였다. 였어요. 근데 이거를 답으로 한 사람 나 이해합니다. 무슨 뜻이야? largely, 주로죠. 주로. 생각해봐. 응? 어떤 특정한 부분이 고객의 불만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주로 성공의 이유였다. 이게 주로 뭐였다. 또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를 정답을 하신 분들은 꼭 기억해요. 주로 뭐뭐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땐 비동사 써주고 그 다음에 largely를 써주고 바로 뒤에 보통 명사구가 나와요. 그래서 largely the reason 이런 식으로 주로 이유였다는 가능하지만 비동사 앞에 나와서 주로 뭐뭐 때문이다 라고 쓸 수는 없어. 그래서 위치가 달라서 오답인 거예요. 그러나 largely 명사구 자체는 기억을 해줘야 답의 문제 풀 때도 안 틀리고 풀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겠어요. 사실 이 문제 틀린 이유는 이 단어 자체를 몰라서 틀렸을 거예요. engagement. 그러니까 앞으로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뭔가 공적인 준비나 약속을 engagement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많은 학생들이 이거 뭘로 알아요? 약혼 할 때 그 engagement ring, 약혼 반지. 그래 그걸 알잖아. 하지만 어떤 뜻이든 약혼도 일종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기억하면서 약속. 특히 공적인 일정, 공적인 약속을 engagement 따라서 연설하는 약속, 연설하는 일정이 speaking engagement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요. 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보시면 어휘 문제지 문법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봐. 뭔가 내가 문법 문제가 아니고 어휘 문제를 틀릴 때 토익이 어떤 식으로 매력적 오답 보기를 내는지가 보여요? 자타동사 헷갈리게 내고. 그죠? 그 다음에 부사의 위치 가지고 장난치고. 장난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가장 일반적인 의미 말고도 많이 쓰이는 2차적 의미로 정답을 내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단어의 2차적 의미가 정답으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마다 내가 외우는 이 단어가 토익 시험의 답으로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2차적 의미는 무엇인지 고민하지만 사실 그걸 고민하는 건 그대 역할이 아니에요. 누구 역할이죠? 선생님 역할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단어. 자, 이 토익의 요 단어는 1번 의미로 출제가 됩니다. 2번 의미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3개 의미가 다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면 딱 그 정리해 준 것만 공부하면 돼요. 왜 그렇게 어려워? 왜 그렇게 힘들어? 물론 아주 쉽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단어 하나만 딱 외우고 싶은데 하나가 아니고 한 단어의 의미가 3개까지인데 그래도 시험에 셋 다 정답으로 나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좀 외워줘요. 애정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딱 정해 준 것만 외워줘요. 알겠지? 좋아요. 자, 파트 6 어려웠어요. 솔직히 이번 달 전체적으로 RC가 쉬웠어 어려웠어요? 에? 이제 후기 이런 거 보면 우리도 0단계에서 채점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정답 알려주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이제 여러분이 채팅창에 남길 수 있잖아. 글을 남길 수 있는데 뭐 어떤 분이 이번 달 너무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싸해지지. 얼음이 되지. 근데 믿지 마. 사실 그분은 진짜 쉬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시험을 안 봤을 수도 있고요. 장난으로 그냥 한번 말을 해보고 싶어서 진짜 쉬웠다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번 달 시험은 절대 쉽지 않았어요. RC는 어려운 편이었어요. 특히 좀 잘하는 사람들에게. 웬만한 대부분의 문제들은 평이한 수준이었는데 몇 개 문제가 까다로웠어. 아까 얘기했지만 원어민조차 이 문제는 조금 약간 무리순대한 문제도 있을 정도로 좀 까다롭긴 했어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요. 보통 어려운 시험이 점수가 잘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뭔가 절망하지 말고 뭔가 공부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2월에 끝내지. 자, 그래서 어쨌든 6 좀 어려웠는데 좀 안 어렵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남들 다 어렵다 할 때 나는 답이 보이고 나는 함정을 피해가고 정답을 딱 선택하는 뭐 그런 거 없을까?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게 내 마음. 그걸 전해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별표한다. 자, 이 지문. 파트 6의 지문 중에 하나가 합병 이야기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제가 왜 인스타에 파트 5, 6 정답 올렸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근데 올리면서 파트 6의 주제 딱딱딱 4개 해서 드렸어요. 기억 좀 나라고요? 합병이지. 이거 분명히 또 나온다. 예전에도 나왔었어요.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올 때 어떻게 함정이 주어지는지 상당히 함정도 논리적이야. 그걸 파악하면 함정에 빠지지 않지. 함정을 모르니까 함정에 빠지는 거지. 자, 보겠어요. 항상 첫 번째 문장은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 파트 6에서. 그래서 버릇처럼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거야. 잘했어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A 회사하고 B 회사가 합병을 할 거다. 시제가 미래 시제가 정답이었어.
그죠? 왜냐면 뒤에 문장이 합병 날짜가 언제부터다 라는 말이 나와서 확실히 미래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합병을 하면 뭐가 생각나? 인수가 생각나잖아. 그지? 왜? 합병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 A 회사가 B 회사를 인수하든가 아니면 B 회사가 A 회사를 인수해서 둘 중에 하나여서 그래서 두 개가 합해지는 거잖아, 합병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병 빡 나오니까 바로 연결되는 단어에서 새롭게 인수된으로 정답한 사람 손 들어봐. 내 뭘 안 한다. 이 정답한 사람 많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 포인트가 나오니까 잘 들어줘.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진짜 모르는 거지. 한 번 실수는 실수예요. 그러나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모르는 거.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실력이지. 이제 자 봐요. 만약에 합병되니 정답 되려면 논리를 들어봐. A 회사가 B 회사를 합병해요. B 회사가 A 회사를 합병해요. 둘 중에 어떤 상황이든 합병된 회사, 뭐라고? 합병된 회사는 새로운 회사가 아니잖아. A 회사가 합병되거나 B 회사가 합병되어서 두 개가 합해져서 새로운 회사가 생긴다. C가 된다. 라고 한다면 합병된 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돼야 돼? 기존의 A 회사나 B 회사가 돼야 돼. 이거 이해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새롭게 합병된도 좀 이상하지만 그냥 합병된이라고 한다면 합병된 회사 이름은 기존의 회사 이름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나온 회사 이름은 처음에 나온 이 A 회사와 B 회사와는 완전 다른 두 개가 합병돼서 만들어진 C라는 회사였어. 그제? 그럼 뭐가 되겠어?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는 C입니다. 가 돼야지. 새롭게 합병된 회사는 기존에 주어졌던 이 두 회사 중에 하나 이름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토익이 어떻게 문제를 낸다고요? 두 회사가 합병을 하는데 기존의 회사가 있고 새로운 회사가 있을 때 그 둘을 헷갈리게 만든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과거 유사 기출 딱 보이잖아요. 이 데이터 보여줄게요. 똑같았어요. A 회사하고 B 회사가 합병할 거다라는 내용이 첫 문장에 빡 나와 있었어. 그 다음에 명사 앞에 주어진 것이 현재, 미래였어. 수식하는 명사가 뭐냐면 회장이었어. 생각해봐. 현재 회장. 가능하잖아요. 지금 두 회사가 합병할 거다니까. 어쨌든 두 회사는 지금 현재 있는 거잖아. 있는 거고 아직 합병 안 된 거지. 그치? 그러면 현재의 회장이라고 한다면 이 두 회사, 기존 두 회사의 회장이 되는 것이고 이름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미래 회장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 두 회사의 회장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새로운 C라는 회사의 회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따져봤을 때 앞에서 나왔던 회사의 회장 이름이 소개되어 있었고 기존 회사의 회장 이름이었기 때문에 확인 가능했기 때문에 정답이 현재의 present가 정답이었어요. 요거 앞으로 또 반복됩니다. 제가 하는 설명이 혹시 이해가 안 간다면 언제든 질문 게시판에 질문 환영합니다. 이런 질문, 중요한 질문.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들어보는 것도 환영합니다. 제가 총평하면서 그냥 이런 문제 나왔지 좀 어렵고 쉬웠고 포인트 빡빡 잡아서 확 넘어가도 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분명히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좋았어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이 문제입니다. 많은 곳에서 정답이 잘못 게시되어 있어요. 정답 이거 D 아니고 정답 A예요. 내용도 이거예요. 요거 오답이에요. 오답. 자, 그럼 봐봐. 부탁하는데 문제 풀 때 신유형에서 오답을 소거해서 제끼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신유형이 어렵게 나올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정답되는 이 문장이 뭔가 앞문장 뒷문장에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닐 때가 있어요. 뭔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를 정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나머지 보기가 확실하게 소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답으로 알고 있는 이 보기가 왜 틀렸냐면
양쪽 회사, both companies가 주어였어요. 양쪽 회사가 각각의 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갖고 있다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respective라는 단어가 딱 쓰였는데 이 단어의 핵심은 뭔지 알아? different해요. 다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respective가. 그지? 그럼 뭐야? 두 회사가 각각의 인더스트리라고 말한다면 서로가 속해 있는 산업이 달라야 돼.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종류인지는 첫 번째 문장,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다 그랬잖아. 신유형도. 문장 넣기 유형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봤더니 뭐라고 돼 있었어요? 똑같이 gas and electric 그리고 파워 회사. 같은 회사예요. 같은 업계 회사예요. 그래서 respective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100% 확실한 정답 이거였어요. 그래서 얘는 오답되고 나머지는 다 확실한 오답이었고 그래서 얘만 딱 완전히 딱 클리킹 된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그래도 오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어. 이 정답이에요. 잊지 마. 소거법으로 해줘야 된다. 소거법으로 확실하게 모순되는 내용은 정답이 될 수 없어. 같은 업계 회사인데 다른 업계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답이 될 수 있냐고. 알겠어요? 그래요. 좋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은 제 생각에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 나왔어요. 이런 유형이요. 자, 포인트 보겠어요. 이거 디파트먼트 했어요? 응. 어떤 학생은 그냥 앞뒤 전혀 안 보고 앞에 디자인이 있었거든. 디자인 부서 해서 맞췄다면 진짜 얻어 걸린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expertise를 정답으로 했어요. 왜? offer 동사였거든. 사형식 동사로. 이 사람이 지금 구직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회사 이름 나와서 어떤 회사 디자인 이름으로 보고 이 회사에게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네 가주어가 아이였거든. 라고 선택했지. 자, 그럼 이거 잡아줘요. 이거 이해하면 돼요. 이거 문장 맞는 거야? Mr. Spears has much to offer. 이게 맞아요? offer가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없이 끝났어. 맞아요. 어떻게 된 거야? 부정사가 앞에 명사를 꾸며줘요. much가 지금 목적으로 쓰인 거야. 이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to offer. 줄 수 있는 많은 걸 갖고 있어.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줄 게 많습니다. 저 드릴 거 많아요. 저 능력 많아요. 저 능력 되게 많아서 귀사에 드릴 거 많아요. I have much to offer. 써요. 회사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 회사가 고객에게 드릴 거 되게 많습니다. We have much to offer. 써요. 완벽한 문장이야. 그럼 얘는 맞을까 틀릴까? 하나 더 붙었죠, 그죠? offer가 목적어 두 개 올 수 있지, 그지? 하나는 여기 앞에 가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뒤에 가 있는 거야.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얘 에게죠, 그죠? 그래서 스피어스가 그 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As much to offer A.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구조였어요. 저는요, 구직하는 사람이지 나를 어필하는 거잖아. I have much. 저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많은 거? To offer design department. 디자인 부서에 제공할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접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 구조였어요. 상당히 난이도 있습니다. 이걸 앞을 읽지 않았으면 틀리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토익이 이건 제가 점점 쭉 시험 문제를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얘기할게요. 이런 문제가 처음인데 또 나오고 한 두 번 이상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난 언급하지 않을 거야. 지금 적중 총평 쭉 보고 계신 분들은 알고 있죠. 제가 계속 반복되면 반복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파트 5에 요즘 어휘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진짜 문법 뻔하다. 뻔한 유형, 많이 나온 유형 계속 반복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몇 개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 오래 잡고 있을 필요 없다. 그치? 응, 좋아요. 됐어요. 135번입니다. 이거 정답 케어 안 했어? serve 했어요. 그럼 참 잘한 것. 왜냐면 뒤에 목적어가 환자들이었어. 환자들은 케어하는 게 맞잖아. 근데 왜 정답을 안 했어요? 케어는 뭐죠? 자동사예요. for 반드시 붙어야 돼요. care for, care about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토익 시험에 예전 출제됐었던 거죠. care for 나온 적 있어요? take care of 같은 말이야. 기억해 주시고 전치사가 없어서 오답이구나. 빙고 오끼도끼죠. 그래서 정답이 serve였어요. serve가 무슨 뜻인데? serve가 뭔데?
예? 많은 분들이 serve as로만 기억해가지고 뭐뭐로서 근무하다, 뭐뭐로서 역할을 한다지만 나 분명히 serve 할 때 얘기했었어. 뒤에 목적어 바로 와서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쓸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serve patients. 올 수 있어요. serve as 출제가 되지만 둘 다 출제가 됩니다. 알겠지? 기억해주고 care for도 기억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됐어요. 똑같이 반복될 수 있는 포인트. 자, 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just 답을 한 사람 참 많은 게 have pp였거든. have pp 사이 just 어울리잖아. 막 뭐뭐 했어요. 그죠? 하지만 의미 확인해 줘야지. 파트 6는 특히나 더 그렇잖아. 어떤 구조 때문에 특정 단어가 정답되기보다는 문맥 파악이잖아요. 그래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전기차 사용이 느는데 그 이유가 세금 혜택이 있다. 세금 혜택이 있고 또 매력적 디자인, 오래가는 배터리 역시 차이를 만들었다. 얘도 원인입니다. 원인 1, 원인 2. 그러니까 또 아니란 말로 also 되는 거죠. 그죠? 문맥 파악해야 됩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놀랍게도 시험장에 가면 자신감이 이제 바닥 뭔가 나를 계속 의심해. 그래서 덜덜덜 아니면 심장이 둥둥둥 뛰면서 빈칸 주변만 딱딱 읽고 뭔가 답이 될 것 같은 느낌을 팍 찍고 넘어가야지만 제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거기서 벗어나야 돼. 특히 어떤 문제 파트 6는요. 파트 6의 단서를 찾는 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 딱 보면서 have also made, have just made 둘 다 가능하니까 단서를 찾아야겠네라고 생각해야지. 그게 평소에 연습이 돼야지. 그지? 문맥 파악이 파트 6의 정신이에요. 정신, 스피릿. 그지? 그렇지, 좋아요. 7 넘어가겠습니다. 중상 보입니까? 어려웠어요. 어려운 문제가 꽤 있었어요. 헷갈렸어요. 특히 사문항 채팅 좀 까다로웠지. 기사 원래 어려운 거 계속 어렵고, 그 다음에 목적 묻는 문제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초반에 딱 답이 보이는 되게 쉬운 문제들인데 초반에 답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 있었을 건데 우리 같이 공부했죠. 헤맬 필요 없죠. 초반에 답이 없을 때 어떻게 문제 푼다 그랬어요. 그거 배웠잖아. 적용했어요. 그래서 중후반에 있는 문제가 2문제가 나왔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대요. 제발 그대가 실수하는 포인트가 뭔지 잘 봐봐. 잘 봐봐요. 단서를 잡았어. 단서를 읽었어까지 잘했는데 거의 단계 마지막 단계까지 잘 왔는데 틀리는 학생들. 왜 그러냐면 그 단서 부분의 해석을 앞뒤를 안 보기 때문이에요. 봐요. medical personnel 하고 나왔어. 그럼 이 personnel 뜻이 뭐예요? 많은 학생들이 인사과라고 기억한다? 그럼 medical은 뭐지? 의료 인사과는 말은 없잖아. personnel의 뜻은 인사과 돼요. 하지만 어떤 뜻으로 많이 쓰이죠? 응? 스텝이야, 스텝. 직원들이에요. 어디에 속한 스텝들. 그게 personnel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medical, 의료 쪽의 직원들이니까 뭐가 정답이지? doctors and nurses. 정답. 그지? 단어의 정확한 뜻. 됐다. 내가 2가지 뜻을 알고 있다면 제발 옆 단어랑 같이 봐봐. 그 내가 눈에 보이는 그 단어만 가지고 답을 찾으면 토익이 판원 함정에 풍덩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2번째 보겠어요. 그러니까 또 나옵니다. 반복됩니다. 업체의 종류를 물어보는데 종류를 물어보는데 하는 일이라는 부분을 물어보게 되는 것인데 역시 단어예요. 단어. 이거 읽어봤죠. 그죠? 내용 기억하세요? 어떤 타운하우스가 완공이 됐어. 그래서 하우스에 대해서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뭐를 정답으로 했냐면 이걸 정답으로 했어요. 이거를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론이 빌려주는 거. 얘는 대출이잖아. 하우싱 론 하면 뭐예요? 주택 대출이에요. 대출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집을 개발한 사람이 타운하우스 짓고 나서 방문해서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단어 하나 가지고 틀려야 돼. 그리고 맨날 뭐 건설 나오면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대신 혹시 틀린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확인해 보시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려웠어요. 혹시 기억합니까? 의도 파악하는 문제? My thoughts exactly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죠. 그 정확히 내 생각이야 라는 것은 네 말에 나도 동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맞았지. 이제 자, 근데 여러분
내가 얘기했어. 의도 파악 문제가 요즘에 특히 트렌드가 뭐라고? 어? 의도를 파악하는 그 표현 바로 앞이나 뒤를 보면 답이 보여? 아니면 안 보여? 안 보이는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의도가 보일 때까지 읽어줘야 돼.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읽지 않으면 역시 의도 파악 문제도 토익이 함정을 만드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함정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의도 파악이 있는 그 부분 바로 옆, 위, 요 부분을 읽어볼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지, 토익이. 그대가 바로 그렇게 접근할 거라.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비슷하게 보기를 만들어. 근데 그 얘기 했어 안 했어?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연습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어. 남은 빠져도 그대로는 빠지면 안 되는 게 함정이지. 자, 봐봐요. 우선 오답을 보시면 in many parts of the world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의도를 파악하는 요 부분, 요 표현 주변을 보시면 that spans many countries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너무 비슷하잖아. 뭔가 주변 표현과 되게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보기를 만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읽었어요.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디자인이 잡지에 실린다. 좋은 소식이네. 물론이죠라고 하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죠? 쭉 따라와서 의미를 이해해야 예에 동의하는 거.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잡지에 실려. 자, 그러면 그 의미하는 것이 뭐냐? It will mean increased exposure. exposure. 제가 아까 적중 보여드렸던 부분. 그치? 노출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우리 회사의 노출이 커진다는 것이다. 잖아요. 그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동의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노출이 커진다라는 것은 더 홍보가 많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보겠습니다. 어디서? 응? Will gain greater visibility. 노출이 많이 된다라는 것은 더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더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함정, 요거랑 비슷한 표현이어서 헷갈렸지만 이걸 서포트 해주는 게 이거예요. 이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readership이 무슨 말이에요? 독자층이에요. 그래서 여러 국가로 퍼져 있는 독자층이라는 것은 그 잡지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본다. 구독하는 고객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잡지에 노출이 되면 그 회사나 아니면 상품이 많이 노출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정답이 더 greater visibility를 갖게 된다는 거죠. exposure, visibility 연결해주면 좋겠어요. 대체 주변이 아니라 주변을 딱 읽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죠? 문제 풀 때 해당 표현을 봐라. 해당 표현 주변만 딱딱 읽어서 답이 보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다. 그지? 딱 보고 안 보이면 무조건 맨 위로 올라가서 답이 볼 때까지 훑어야 헷갈리지 않고 주변 부분에 속지 않고 답을 맞힐 수 있다는 거. 적용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봐요. 장소를 묻거든. 문제 어디서 질문. 장소를 묻거든. 그러면 보기에 나오는 게 당연히 지문에 다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인턴이 일하게 될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잖아요. 핵심은 요 표현이었어. Ride from London to your assigned location이었어요. 그건 잘 봐. 이 사람이 일할 곳이 런던이야. 이걸 퐁당퐁당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뭔가 장소 나오는데 런던 나오고 주변에 일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정답이다라고 하는데 from이잖아요. Right from to 보이죠. 어디에서? 런던에서 어디로? 네가 할당받은 위치. 즉 네가 일하게 될 곳이잖아. 네가 일하게 될 곳이 런던 맞아? 아니야. 런던에서 네가 일할 곳으로 가는 거니까 반대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집이었어.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브리스톨에 있으니 담당자가. 그럼 브리스톨이 어떤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할 지역. 그래서 정답은 브리스톨이지 런던은 아닌데. 뭔가 주변에 일한다는 말이 있고 런던이 딱 끼어 있으니 정답을 하는 사람은 ride from London to를 안 본 거예요. 제발 주변의 단어까지 함께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요. 좋아. 자, 그 다음 시제. 질문의 시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이 문제 기억합니까?
앞으로도 꼭 기억해 주세요. 뭐였어요? 문제가 어떤 특징을 논의했는가 였어. 근데 지문이 되게 어떻게 나왔어? 지문 내용 자체가 과거에 뭐라고 전화했었다 네가. Your call 이라는 건 내가 전화 받았다. 우리 서로 논의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you went over 네가 검토했다. 즉 우리가 이 부분을 논의했다가 되는 것이고 과거고 그 다음엔 논의하는 어떻게 할까라고 논의하는 현재가 나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보기에는 뭐야? 현재 논의한 거랑 과거 논의한 것이 둘 다 나와 있었어. 근데 did를 잡았으면 얘를 정답을 한 거고 뭔가 지문에서 크게 앞에 부분에 살짝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더 강하게 들어왔다면 얘를 정답으로 선택해서 틀렸겠지. 그렇게 문제 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 때 디스커스 하는 거라고만 보면 안 돼. 디스커스를 어떤 특성을 디스커스 하느냐가 아니라 했느냐. 과거 빡 짚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 했던 거를 찾아가서 네 전화인데 during which you went over 네가 뭔가를 검토했었다. 얘기했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꼭 기억해줘요. 계속 함정은 반복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강의를 들으시면서 반복하면서 내가 지금 말해주는 이런 포인트 반복하면서 문제 풀 때 실전 문제 풀 때 적용하잖아. 그죠? 그러면 패턴이 보이면서 오히려 문제 풀면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전략이라는 게요. 좋아요. 자, 이거 기억해요? 응? 기억해? 문제가 뭐였어? 이 사람이 누구냐? 찾아갔더니 편지를 보낸 사람이야. 편지를 보낸 사람의 소속 꼭 확인해라 그랬지. 이 사람 내시라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야. 뭐가 정답이죠? 내시 인플로이. 공짜 문제인데 이거 틀린 사람 많더라. 왜 그럴까? 이메일 주소 따위 보지 않거든. 지문만 보거든. 내가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지문만 본다. 이런 거 확인 안 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메일 도메인 봐라. 두 사람의 관계 알 수 있고 소속 기관 알 수 있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문제 패턴이란 말이에요. 토익이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패턴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좋아요. 자, 그 다음 동의어입니다. benefit. 구인 광고에서 benefit은 뭐죠? 필수가 아니라 우대상, advantage 된다는 거. 그지? 그래요. 그래서 addition. 이 플러스란 단어였죠? 플러스가 advantage라 benefit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치? 됐어요. addition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표현 정리를 드리는데 이렇게 한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 단서, 정답 표현의 핵심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이 자료 추가로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정재현 선생님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자료실에 들어오시면 이 자료를 누구나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는 사람 이 문제가 나올 때 답을 맞히게 될 것이다. 정리한 자료입니다. 꼭 가져가시고 혼자 한 번씩 훑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달 총평 헷갈렸던 문제 앞으로 나올 문제 어떤 식으로 토익이 함정을 파는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우리는 여러분은 나를 믿어줘야 되겠고 그죠? 나는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와 줄 것을 믿으면서 토익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문제풀이 방법, 전략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 좋아요. 좀 더 힘내서요. 2월까지 화이팅! 합시다. 우리 토익 분명히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힘들고 슬럼프 오더라도 오면 바로 게시판에 글 남겨요. 선생님 좀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저기 인스타 오셔서 글 남겨주셔도 돼요. 같이 힘내면서 갑시다. 화이팅! 저는 그러면 또 강의에서 그리고 적중 특강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